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먼저 늙고 다리가 늙으면 인생이 멈춘다는 말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다리가 불편해지는 순간 삶의 반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장을 보는 일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모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괜히 숨이 차고 버스 한 정거장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오래 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리는 결코 그냥 늙지 않습니다. 관리한 다리는 끝까지 함께 가고 방치한 다리는 먼저 등을 돌립니다. 예로부터 장수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혼자 걸어 다녔다는 말입니다. 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잘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약해지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하고 싶은 일부터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집안에서만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늙을수록 다리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돈보다 약보다 자식보다 다리가 먼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은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치료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걷는 힘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다리가 장수와 직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리는 관리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반응을 보여주는 정직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건강하게 지키며 오래 사는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은 매일 걷는 습관을 끊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걷기는 운동이기 전에 인간의 기본 동작이고 다리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보다 걷기를 꾸준히 했다는 점입니다. 옛 기록을 보면 오래 산 노인들은 하루에 반드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문 앞을 나서서 몇 걸음이라도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몇 걸음이 다리를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조금만 걸어보면 다리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이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다리는 빠르게 굳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쓰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는 걷지 않으면 눈에 띄게 힘이 빠집니다. 허벅지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곳이 약해지면 혈액순환도 함께 떨어집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걷는 일이 점점 더 싫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장수한 노인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걷기 싫어지는 날이 오면
인생도 함께 짧아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걷기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다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몇 바퀴를 돌고 계단 몇 칸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옛사람들은 하루를 10걸음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 10걸음이 하루를 살리는 첫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다고 느끼는 날이 오기 전에 걸어야 합니다. 아파서 쉬는 것과 게을러서 쉬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리는 쉬면 회복되는 부위가 아니라 쓰면서 회복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섰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걷기를 선택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걷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인생의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버스를 탈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사라지면 인생은 갑자기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리 건강의 첫 번째 비법은 거창하지 않은 걷기의 지속입니다. 오늘 하루 다리를 썼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며칠을 못 가고 포기하게 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항상 할 수 있는 만큼만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몸 상태가 좋은 날은 조금 더 걷고 힘든 날은 문 앞까지만 나섰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걷기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야겠다고 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보시면 됩니다. 나가서 몸이 괜찮으면 조금 더 가고 아니면 바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다리는 움직였다는 기억을 분명히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이 쌓이면 다리는 점점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어느 지방의 장수 마을 기록을 보면 공통된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루에 몇 번이고 짧게 밖을 나갔다는 점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외출이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시켰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떨어지는 능력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단련하는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여러분, 빨리 걷는 사람보다 끝까지 걷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 말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입니다. 다리를 아끼는 사람은 하루를 아끼고 하루를 아끼는 사람은 인생을 지킵니다. 걷다가 쉬고 쉬다가 다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숨이 차면 멈추고 다리가 뻐근하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도 훌륭한 다리 운동입니다. 이 동작이 힘들어지면 걷기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수한 노인들은 의자를 일부러 낮게 쓰기도 했습니다. 일어나기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다리를 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편하게 쓰면 빨리 약해지고 조금 불편하게 쓰면 오래 갑니다. 이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움직일 이유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다리의 나이를 늦춥니다. 다리 건강의 첫 번째 비법은 결국 매일 쓰는 것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범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장수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비법은 앉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는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습관이 다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리는 움직일 때만 살아있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잠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휴대전화를 보며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다리에게는 정지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정지된 다리는 근육을 빠르게 잃어버립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주 일어나고 자주 움직였습니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몸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옛사람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녹슨다고 표현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쇠처럼 굳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가 뻣뻣해지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 느낌이 잦아질수록 다리는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다리 건강을 지키려면 앉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부엌에 다녀오고 창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다리 근육을 깨웁니다. 어느 장수 노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꼭 일어났다고 합니다. 광고 시간만큼은 다리를 쓰는 시간으로 정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는 오래 쓰는 것보다 자주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이 근육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은 앉아 있을 때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다리는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일부러 불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리모컨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물건을 서서 사용했습니다. 편리함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다리를 살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서서 하고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다리의 혈액순환을 지켜줍니다. 혈액이 잘 돌면 다리는 쉽게 붓지 않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면 다시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좋은 순환이 만들어지면 걷는 일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리 건강의 두 번째 비법은 운동이 아니라 생활 태도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의자보다 바닥을 좋아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일어나는 선택이 다리를 오래 쓰게 합니다. 이 선택을 반복한 사람들이 끝까지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힘이 장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비법은 체중을 다리에 맡기지 않는 생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은 살을 무조건 빼라는 뜻이 아니라 다리의 부담을 분산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버팀목 위에 과한 부담이 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리가 가볍게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지 않았고 무리한 자세를 피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노인들이 일을 나눠서 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혼자서 다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젊을 때의 습관대로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하지는 않으신지요? 이 습관이 다리에 불필요한 부담을 쌓이게 만듭니다. 다리는 참고 버티는 부위가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다리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동작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습관은 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과 허벅지에 큰 압력을 줍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바닥보다 의자를 선호했습니다. 낮은 곳에 앉더라도 손잡이를 이용해 체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리는 갑작스러운 힘에 가장 취약합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에 다리가 크게 다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끄러운 물건을 치우고 문턱을 낮추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다리를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다리에 맞지 않는 신발은 하루 종일 다리를 괴롭힙니다. 예전 어른들은 신발을 고를 때 바닥이 편한지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멋보다 안정감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외출할 때 발이 편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편하면 무릎이 덜 아프고 무릎이 편하면 허벅지가 버텨줍니다. 이 연결이 무너지지 않으면 걷는 힘은 오래 유지됩니다. 체중을 다리에만 맡기지 않으려면 상체와 팔도 함께 써야 합니다.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은 다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팔로 체중을 나누면 무릎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 작은 동작이 다리를 오래 쓰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혼자 일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함께 도와줄 때 가장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몸을 고르게 사용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나눠 쓰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다리를 보호하고 삶의 반경을 지켜주었습니다. 다리 건강의 세 번째 비법은 결국 지혜로운 사용입니다. 힘으로 버티지 않고 방법으로 지키는 삶입니다. 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걷는 힘이 장수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다리 건강의 세 가지 비법을 가만히 이어보면 하나의 방향으로 모입니다. 억지로 운동을 더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걷고 오래 앉아있지 않으며 다리에 부담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했다는 점입니다. 다리는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리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바깥으로 데려다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있어야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다리는 관리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정직한 부위입니다. 오늘 조금 쓰면 내일 조금 더 움직일 힘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다리 건강은 단기간의 결과가 아니라
누적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을 선택한 날이 쌓이고 잠깐 일어나 몸을 푼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무거운 것을 나눠들고 난간을 잡는 작은 선택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쌓인 선택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반경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노후의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걸을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면 삶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조금 더 아껴 쓰고 조금 더 자주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루를 다 써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해주면 충분히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많은 무게를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다리에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롭게 나누고 천천히 쓰며 오래 함께 가면 됩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삶은 끝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삶은 자연스럽게 오래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